이게 한국에 있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빌런입니다. 정말 희귀한 시계를 대여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오메가, 저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시계 애호가 분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시마스터 300 2세대 165024입니다. 한국에서 제대로 된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오리지널의 형태를 거진 다 잃어버린 짜집기 모델, 일명 프랭큰 버전을 한번 본 적이 있고요. 예지동 세운스퀘어 뒤에 노스타임이라고 지금도 운영하는지 모르겠는데 빈티지 시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시계 매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본 것 같아요. 한국 내 빈시마 2세대가 몇 점이나 있을까요? 많이 쳐줘봐야 한 5점 정도이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실착용이 가능한 수준은 더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유럽에 나가서 반년치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이 시계를 구입했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63세입니다. 저는 최근에 만족하지 못하는 시계 브랜드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가 시티즌이고 하나가 오메가입니다. 시티즌 이야기는 추후에 하도록 하고, 오메가가 거슬리는 이유는 스와치 그룹의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각각의 브랜드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리치몬드 그룹의 시계 브랜드들과는 다르게 스와치 그룹은 여러 브랜드가 있지만 약간의 상하위 호환의 개념으로 서로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지대가 되어주기도 하지만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안 해줘요. 사람들이 원하는 걸 잘 안 해줍니다. 어떤 한 브랜드가 해줘버리면 다른 브랜드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거든요. 특히 황금 사이즈에 대한 견제는 극심한데요. 사이즈의 전개 방식을 보면 정말 극단적입니다. 엄청 크거나 엄청 작거나.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도와 론지는 조금씩 해주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는데, 오메가는 아직도 고개가 꼿꼿해요. 안 해줘도 여전히 잘 팔리거든요. 가히 완벽에 가까운 디자인과 밸런스를 가진 다이버워치 아닙니까? 그야말로 전설적인 모델입니다. 저는 서브마리너보다 이게 훨씬 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는 며느리도 모르겠지만 오메가는 이 아름다운 자신들의 아이코닉 다이버워치를 삭제해버리고 다이버워치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오메가야, 진짜 왜 그랬니? 왜 그랬냐고.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오메가에서 말하는 시마스터와 시마스터 300과 시마스터 프로페셔널 300M, SMP는 전부 다른 겁니다. 시마스터는 특정 모델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분류 체계이고, 시마스터 안에 아쿠아테라, 플래닛 오션, 레일마스터, 시마스터 300, 시마스터 프로페셔널 300M 등이 포함되는 거고요. 시마스터 프로페셔널 300M은 제가 리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담백한 1세대, 빈시마의 자가복제 2254, 청키한 구시마, 역대 최고의 SMP 노타임 투다이, 그리고 이 165024는 SMP가 아닌 시마스터 300에 속해 있습니다. 42mm의 현행과 같은 사이즈, 13mm로 적당한 두께, 47.5mm의 짧은 러그, 러그 20mm, 98g, 가벼워요. 칼리버 552, 50시간의 긴 파워 리저브, 베이클라이트 베젤, 트리튬 야광, 헤잘라이트 글래스, 20바, 200m 방수. 시계의 이름이 시마스터 300입니다. 다이얼에도 300이라 적혀 있는데요. 왜 방수는 200m인가요? 오메가의 주장에 따르면 이 다이버워치는 분명히 300m를 버틸 수 있는데 300m를 버티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서 200m로 표기했다고 합니다. 42mm 사이즈긴 하나 41mm 현행 서브마리너나 42mm 현행 시마스터보다는 작아 보이고요.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더 작아요. 사이즈를 작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케이스 디자인입니다. 이것 때문에 현행 시마스터 프로페셔널과는 감성이 사뭇 달라요. 오메가가 트위스티드 러그를 여러 아이코닉 워치에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스피드마스터 문워치와 시마스터 프로페셔널은 완전히 다릅니다. 스피드마스터 케이스가 호떡이라면 시마스터 프로페셔널은 호빵인데요. 이 빈시마의 케이스는 현행 시마스터의 호빵 케이스가 아니라 현행 스피드마스터의 호떡 케이스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시마가 아닌 스피드마스터의 감성에 더 가까워요. 착용감도 훨씬 더 좋고요. 덕 중에 덕은 밀덕이라고 하잖아요. 군납의 역사가 묻어있는 소드엔지에 오래된 군용시계에서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블랙매트 다이얼. 다이얼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건 논데이트의 369, 12가 전부 살아있는 버전이고요. 6과 9가 연결되어 있으면 가품, 야광 인덱스 뒤에 공간이 있으면 가품이라고 하네요.
야광은 트리튬 방사능 물질인데요. 반감기가 10년에서 15년 정도로 짧아서 더 이상 발광하진 않습니다. 글래스는 헤잘라이트입니다. 상태가 너무 좋은 것을 보아하니 교체가 된 게 아닐까 추측해 보는데 글래스 가운데에 오메가의 정품임을 증명하는 엠블럼이 숨어 있습니다. 헤잘라이트가 갖고 있는 독보적인 감성을 사파이어로 구현할 수 있는 브랜드가 거의 없는데 오메가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메가는 잘 안 해줍니다. 이 자연스러운 곡류를 아주 조금씩 단계적으로 구현해 주다가 가장 최근에 출시한 스피드마스터 포이스에서 완벽하게 구현해 줬습니다. 다음 세대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프로페셔널의 현행 포이스의 사파이어 곡률이 구현된다면 헤잘라이트 버전은 사라질지도 모르겠어요. 비대칭 크라운 가드가 크라운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스크류 크라운이 등장하기 이전에 푸시풀 크라운이고 이걸 나이아드 크라운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스크류 크라운에 비해서 방수력은 떨어집니다. 베젤의 소재는 베이클라이트입니다. 열 경화성 플라스틱이고 만져보면 진짜 플라스틱이에요. 외부의 충격에 되게 약해서 시대의 흐름을 버티지 못하고 여기저기 크랙과 스크래치가 남아있습니다. 빈시마를 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리지널 빈티지 모델의 직구입니다. 사실 유럽 쪽에서는 심심치 않게 이 모델을 구할 수 있어요. 닿을 수 없는 가격대는 또 아니거든요. 관세를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저렴한 것을 고르다 보면 2천만원 안쪽으로 가능할 텐데 이 정도 시대의 빈티지 모델은 정말 완벽한 지식을 갖추지 않으셨다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오메가 본사조차 프랭큰 제품에 속은 적이 있어요. 두 번째는 마이크로 브랜드입니다. 값비싼 MK2의 프로젝트 300, 저렴한 헬슨의 샤크마스터 300. 오리지널의 감성과 사뭇 다르기 때문에 금방 현타가 오게 되는데요. 세 번째 대안은 꽤 메리트 있습니다. 과거 호주에 와치코라고 오메가의 부품을 수급하던 업체가 있었습니다. 빈시마의 인기에 힘입어 정품 부품들을 짜집기해서 지금 보시는 이 다이얼 버전의 빈시마를 똑같이 구현해낸 모델들이 다수 있는데요. 원래 부품이 하나라도 바뀌면 정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시계인들의 독특한 룰 덕분에 와치코 빈시마의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다가 오메가가 부품 수급을 중단하면서 이제는 1,000만원 이상을 줘도 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오메가에서 와치코 빈시마를 인정해주느냐 가품으로 판단하느냐인데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빈시마를 만들었을 당시의 오메가는 지금과 같이 거대한 워치 매뉴팩처는 아니었습니다. 케이스만 하더라도 여러 제조업체에서 만들어졌고요. 그 케이스를 만드는 스틸조차 여러 제조업체에서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케이스백을 열어보면 그 업체들이 각인되어 있는데요. 확실히 스틸의 느낌이 현대의 스틸과는 조금 다릅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 폴리싱을 강하게 돌리면 스틸 표면이 못 버티고 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 고물이긴 고물입니다. 브레이슬릿은 훨씬 더 고물입니다. 오메가가 여전히 브레이슬릿을 잘 못 만들긴 하지만 60년 이상의 세월을 견딘 브레이슬릿에게 퀄리티를 요구하는 건 너무나 가혹할 것 같고요.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카시오 저가 브레이슬릿과 비슷한 구조를 가졌고요. 통짜 엔드링크의 통짜 버클, 강철판이 약한 편이라 세게 잡으면 휘어질 것 같습니다. 와인딩감은 거칠지만 기분 나쁜 거침은 아니고요. 크라운은 핸즈를 단단하게 잡아주는데 현재의 파워매틱 80보다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본질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거든요. 다이버워치라면 다이버워치답게 튼튼하고 단순한 무브먼트를 사용하면서 케이스백 솔리드로 닫고 근본이 42mm에 있어 사이즈 자체를 줄이지 못하겠다면 제발 두께 좀 잡아주고 러그투러그 좀 다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소드엔즈, 비대칭 크라운 가드, 도명 헤잘라이트, 베이클라이트 베젤, 심플한 매트 다이얼, 영국 해군 군납의 역사, 완벽한 디자인과 헤리티지 점차 올라가는 희소성, 현대적인 크기, 튼튼하고 신뢰도 높은 무브먼트, 현대의 S&P를 압살하는 다이버 워치가 과연 복각이 될까요? 저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와치코 버전을 구해보고 싶은데 오메가가 이미 까르띠에에게 따였고 오디마 피게에게 따이고 파텍 필립에 따이면서 6위 브랜드로 추락한다면 한 번쯤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해밀턴의 6B, 론진의 레전드 미션, 그리고 오메가의 빈시마만 남았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